이 사진. 나 어릴 때 사진인데. 저는 평창동 재벌 저택에서 35년 묵은 벽장 속 벽지를 뜯어내다 손이 멈췄어요. 벽장 속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장 속 벽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는데 갑자기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반쪽만 남은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 지갑 속에도 똑같이 반쪽만 남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벽장 속에서 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 내 지갑 속 사진과 똑같았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언덕 꼭대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청소부 조끼에 락스 얼룩이 군데군데 묻은 제가 내렸어요. 저는 허리춤에 찬 청소도구 가방을 툭툭 두드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부터 2층 방 대청소 들어가는 거 맞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손끝을 따라 스며들었어요. 대문이 스르륵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정원은 잡지에서나 볼 법한 화려함이었지만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어요. 현관 계단 위 여인 얼굴의 중년 여인이 저를 맞이하려 나와 있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35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댄 방이라 먼지가 꽤 많을 거예요. 서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뒤편 복도 끝에서 장재혁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안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재벌가의 저택 같았지만 뭔가 이 집안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35년 전 잃어버린 딸 미나 방이에요. 이제야 찾은 딸이 옛 추억은 싫다고 싹 다 치우라고 지시해서 저는 청소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 끝 방문 앞에 섰을 때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죠. 문을 여는 순간 1990년에 멈춰버린 듯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빛바랜 벽지, 먼지 쌓인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까지. 이걸 다 치워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재빨리 눈가를 훔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이 방은 그냥 방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 통째로 박제된 공간이었으니까요. 인형 하나하나, 책상 위 공책 한 권까지 모든 게 35년 전 그날 그대로였어요. 아직도 청소 시작 안 했어? 갑자기 복도 건너편 안방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벽을 타고 흘러왔어요. 새로 찾았다는 딸 최은지가 늦잠에서 깨어나 짜증을 부리는 소리였죠. 서 여사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그녀는 황급히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낡은 벽지 한 귀퉁이에 손을 갖다 대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어요. 방 안 공기가 어쩐지 자꾸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반쯤 깎인 크레파스 세트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미나라고 삐뚤삐뚤 써 있었어요.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죠.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도 캐캐 묵은 먼지나 떨어내는 평범한 하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뭔가 단단히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벽지 한 귀퉁이를 조심스럽게 뜯어내려던 순간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명품 가운을 걸친 여자가 성큼 들어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최은지였어요. 아, 먼지 빨리 치워.
캥 냄새 나니까 창문 좀 열고 해. 은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제 낡은 청소복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조끼 소매에 묻은 락스 얼룩을 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네. 은지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깔아뭉개는 오만함이 묻어났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 여사가 황급히 복도에서 달려와 말렸어요. 은지야, 일하시는 분한테 예의를 지켜라. 하지만 은지는 비아냥거렸죠. 내 돈 주고 내가 부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서 여사의 어깨가 축 처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지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언니야. 여기 청소 끝나면 바로 드레스룸으로 바꿀 거야. 통화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부모가 평생 지켜온 딸의 방을 사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요즘 뜨는 명품 가방이랑 옷 몇 벌 걸어놓으면 딱이겠지. 친구들 부를 때도 쓸 수 있고. 은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차더니 계속 말했어요. 이런 낡은 방 그대로 둬봤자 먼지만 쌓이잖아. 빨리 치우고 제대로 써야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둔탁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호통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목소리는 컸지만 힘이 없었어요. 은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어요. 아버지 유전자 검사 결과 잊으셨어요? 친딸 말 좀 들어주시죠. 그 얄팍한 종이 한 장이 이 집안의 모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지팡이를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청소 도구를 움켜쥔 채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이 집에는 비밀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은지가 방을 나가고 나자 다시 정적과 먼지 냄새만 방 안에 감돌았어요. 서 여사는 미안하다며 음료수 캔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다시 벽지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35년 묵은 벽지는 습기를 먹어 눅눅했고 생각보다 잘 뜯어지지 않았죠. 북북북 벽지를 뜯어내는 소리가 정적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겹이 벗겨지고 두 번째 겹이 드러났어요. 오래된 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런데 벽지 안쪽에서 묘하게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았어요. 어릴 적 살던 단칸방 비가 새던 그 집에서 맡았던 냄새와 똑같았어요. 이상하다. 재벌 집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벽지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두 번째 겹이 벗겨지자 세 번째 겹이 나타났어요. 거의 회색에 가까운 벽지였죠. 그때 세 번째 겹의 벽지를 뜯어내던 제 손끝에 우둘투둘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손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 콘크리트 벽면 바로 위에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낙서 자국이었어요. 분홍색과 노란색 크레파스로 삐뚤삐뚤 그린 그림.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낙서를 들여다봤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는 왕. 어린아이 글씨체로 쓰인 문장 옆에 그려진 그림이 있었죠. 엄마로 보이는 여자 그림. 그리고 넥타이를 맨 아빠.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림 속 엄마는 한쪽 다리를 이상하게 그려놓았거든요.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게 그리고 삐뚤게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요. 저 손이 멈췄어요. 양어머니. 아니, 나를 주워 길러준 엄마도 다리를 저셨거든요.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며 사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 내 눈에는 그래도 멋있어 보였어요. 힘들게 청소일을 하면서도 늘 웃으시던 모습.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복도에서 서 여사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물 좀 더 가져다 드릴까요? 나는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애써 감췄어요. 서 여사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벽의 낙서를 들여다봤어요. 분홍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의 미소, 노란 크레파스로 그린 넥타이를 맨 앞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아이 하나. 미나라고 쓰여 있는 이름표를 단 작은 아이.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낙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서 몇 번 만에 겨우 제대로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요동치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 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벽지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더 깊은 곳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 틀리지 않았어요. 그 시각 1층 거실에서는 또다시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 30% 이번 주 내로 넘기세요. 안 그럼 다 엎어버릴 거니까. 은지가 장 회장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며 협박하고 있었어요. 서류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너가 도박빚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은지는 막무가내로 폭발했어요. 당신들이 날 버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2층 난간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렇게 뻔뻔한 여자가 딸이라니. 그리고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더 나와야 했어요. 제 기억이 착각이 아님을 증명할 무언가가.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북북북 벽지 뜯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문틀 옆 벽지와 몰딩 틈새에 빳빳한 종이 뭉치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커터 칼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끄집어냈어요. 칼날이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오래된 코팅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반쪽만 남은 찢어진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한복 입은 여자와 아기 반쪽만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황급히 내 낡은 지갑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지갑 속 깊은 곳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반쪽 사진이 있었거든요. 평생 간직해온 사진. 이게 내 유일한 흔적이다. 양어머니가 건네주신 그 사진. 저는 두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며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찢어진 경계선을 맞춰봤죠. 그 순간 두 장의 사진이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졌어요. 찢어진 선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한복 입은 여자는 서 여사였고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장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돌잔치 한복을 입은 아기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나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양어머니가 왜 이 사진을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은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안에 결정 못하시면 언론에 다 터뜨릴 거예요. 저는 사진을 꽉 쥐고 2층 난간으로 다시 나갔어요. 거실에서는 서 여사가 쓰러질 듯 소파에 기대 있었고 장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참이었어요. 저는 난간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부모라고. 그리고 저 뻔뻔한 여자가 나를 대신하고 있다고. 내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서 여사가 은지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그만해라. 은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서 여사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고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갔어요. 발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손에 든 2장의 사진을 꽉 움켜쥔 채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은지는 비웃었어요. 뭐야?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사진을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2장의 사진을 맞춰서 들어올렸어요. 완벽하게 맞춰진 돌잔치 사진.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은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서 여사는 숨을 멈춘 듯 사진을 응시했어요. 장 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사진을 번갈아 봤죠. 저게. 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계단을 완전히 내려와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제 이름이 장미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지는 황급히 나에게 달려들며 손톱을 세웠어요.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사기 치려고. 하지만 는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으로 은지의 손목을 가볍게 막아냈죠. 평생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의 악력은 호화로운 생활에만 젖은 은지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은지의 팔을 비틀자 은지는 악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과정에서 내 청소복 단추가 뜯어지며 안에 입은 셔츠 소매가 거쳐 올라갔죠.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거실 조명을 바다번들거렸어요. 쓰러져 있던 서 여사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됐어요. 저 흉터. 서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내 팔을 가리켰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가리키지도 못했어요. 35년 전 주방에서 끓는 물을 쏟아 입힌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죠. 이 정도 화상은 흉터가 평생 남을 겁니다. 은지는 분노에 차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발로 가볍게 눌러 제압했어요. 그리고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당신이 진짜라고. 그럼 이 사진의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지? 저는 지갑에서 꺼낸 반쪽 사진을 은지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사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은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장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벽 너머 액자를 떼어왔어요. 액자 속에는 35년 동안 간직해온 반쪽 사진이 들어있었죠. 저는 말없이 내가 가진 사진 조각을 액자 속 사진 옆에 대어봤어요. 찢어진 경계선이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어요. 퍼즐이 완성되듯 두 장의 사진이 하나가 됐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 여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장 회장은 지팡이를 놓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미나, 우리 미나. 장 회장의 목소리가 메말라 갈라졌어요. 은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사진 따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은지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팔을 걷어 올려 화상 흉터를 보여줬어요. 이것도 조작인가요? 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에 손을 댔어요. 흉터를 쓰다듬으며 오열했죠.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35년 전 그날 자신의 실수로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난동을 보고 몰래 신고했던 거예요. 은지는 그 소리를 듣자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죠. 안 돼, 안 돼. 은지가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더 세게 눌렀어요.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이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죠. 장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사람을, 최은지를 체포해 주세요. 은지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나 진짜 딸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있다고. 하지만 그때 장 회장의 비서가 숨 가쁘게 뛰어 들어왔어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검사 샘플이 바꿔치기 됐답니다. 비서가 들고 온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은지를 잃어버린 딸로 위장시킨 일당이 장 회장의 칫솔을 미리 훔쳐냈던 거예요. 그리고 은지의 타액과 바꿔치기에서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던 거죠. 은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사라졌어요. 경찰이 은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은지 씨 사기 및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지는 끌려가면서도 중얼거렸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잡고 오열했어요. 미나야, 내 새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3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어색하게 몸을 굳힌 채 투박한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어요. 청소복이 더러워서 어머니를 제대로 안아들릴 수도 없었죠.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청소는 마무리해야죠. 제 덤덤한 말에 장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장 회장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딸아, 정말 우리 미나가 맞구나. 장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5년 만에 찾은 기쁨이 담겨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짓으로 가득 찼던 저택에서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35년 동안 남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양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자.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서 여사는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미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양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미나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양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인데. 그분도 제 진짜 어머니예요. 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고마운 분이시네. 우리 미나를 지켜주셔서. 장 회장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분께 꼭 인사드리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이 사진을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서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배고프겠다. 엄마가 밥 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35년 만에 만난 딸한테 밥도 못 해주면 어떡해. 서 여사는 주방으로 향하며 눈물을 훔쳤어요. 장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금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니? 힘들죠. 하지만 양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남한테 떳떳하게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사람됨이지. 그때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 여사가 35년 만에 딸을 위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은지가 휘젓고 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았어요. 장 회장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서 여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많이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반찬 기억나서 만들었어. 제가 뭘 좋아했는데요? 무나물. 넌 어릴 때 무나물만 보면 눈이 반짝였거든. 서 여사가 무나물을 내 밥그릇에 올려줬어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었죠. 양어머니도 가끔 무나물을 해주셨는데 그때 맛과 비슷했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서 여사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게요. 내일 또 다른 일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린 평생 기다릴 수 있어. 서 여사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미나야, 내일도 올 수 있니? 네. 2층 청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 내일 보자. 저는 낡은 경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두 노인이 보였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양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였죠. 일주일 후 평창동 저택의 미나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고른 따뜻한 연보라색 벽지가 방 안을 화사하게 채웠어요. 3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드디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서 여사는 주방에서 35년 묵은 냄비를 꺼내 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죠. 식탁에는 장 회장, 서 여사, 그리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제가 둘러앉았어요.
어머니 손맛이 양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하네요. 제 말에 서 여사는 울다가 웃으며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줬어요. 35년 만에 다시 차린 딸 밥상이었죠. 장 회장은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어요.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회사가 지원해주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땀 흘려버는 게 좋습니다. 양어머니가 평생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옳다. 대신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일하는 청소업체와 장 회장의 건설사가 협력해서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집을 무료로 청소하고 수리해주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그것이 저를 길러준 양어머니에 대한 보답이자 35년을 기다려준 부모에 대한 효도였어요. 그 양반이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장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제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차에 올랐어요. 내일 또 올게요. 창문을 내리고 말하자 장 회장과 서 여사가 손을 흔들었죠. 저는 백미러를 보며 천천히 운전했어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두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지만 마음만은 가득 찼어요. 화려한 가구나 장식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집이 비로소 완성된 거죠. 차를 몰고 다음 현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35년 전 시장 바닥에 버려져 울고 있던 저를 걷어준 양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나야, 넌 귀한 사람이야. 언젠가 꼭 부모님 찾아야 해. 가난한 청소부였지만 정직하게 살라 가르치셨던 그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양어머니는 평생 등 굽혀 일하시면서도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내 것만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오늘도 캐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갔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댁이었죠. 재단에서 첫 번째로 지원하기로 한 집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걸 공짜로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묵은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미나야, 내 진짜 부모를 찾으면 원망하지 마라. 그분들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을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35년 전 시장 바닥에서 울던 나를 누군가 납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3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던 거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오늘따라 참 따뜻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야, 오늘도 수고했구나. 네. 할머니 댁 청소 끝냈어요. 고생했다. 들어와서 밥 먹자.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어땠니? 좋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보람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35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저녁 식사.
어색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말했어요. 미나야, 내 방 2층에 그대로 남겨뒀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고맙습니다. 뭘? 내 집인데. 저는 차에 올라타며 두 노인을 바라봤어요.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양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도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부모님과도 천천히 가족이 되어갈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는 2층 제 방에 앉아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은 따뜻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완성된 돌잔치 사진. 또 하나는 양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저는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 아물어갈 시간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기다린 부모님과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키워준 양어머니. 두 어머니의 사랑이 한 여자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